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닭당 김중현입니다. 점점점 이 너무 1차원적이죠? 그죠? 불닭, 닭발인데 이렇게 불이 난다. 그런 불닭. 뜻이에요? 네. 네. 오늘 또 두 편 영화를 한번 또 줄여봤습니다. 왜? 둘을 붙여서 이렇게 하신 네. 거군요. 네. 네. 블랙팬서하고 닥터 스트레인지 앞 글자를 따가지고 불닭당이라고 한번 이름 붙였습니다. 저 영화를 만든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렇게 희화화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지 희화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줄였을 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요르고스 란티모스 줄였더니 사람들이 좋아하시길래 네. 요란당 요란당.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번에도 요란하죠. 제가 불닭당이라고 불닭당으로. 줄여봤습니다. 네. 불닭 안 좋아하세요? 못 먹죠, 우리는. 전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시는 막 군침이 네. 자, 매운 얘기 들으면 입에서 군침이 나잖아요. 마블 솔로 무비의 새로운 바람 오늘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사실 이제 마블 영화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해의 흥행 영화들을 쭉 볼 때 거의 무슨 상수처럼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확실한 텐트폴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바로 얼마 전에 캡틴 마블이 개봉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엔드게임이라고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네. 그 영화를 앞두고 있어서 특집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세계사, 국사 이런 거 싫어했거든요. 네네. 그때도 공부하기 싫어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마블 마블 역사 외우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약간 포기하게 된 지점이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마블 영화에 약간 질려하시는 것들도 이 마블 유니버스의 복잡함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네. 스타워즈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스타워즈는 약간 종적인 세계관이라면 마블은 종적인 세계관 플러스 횡적인 세계관까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종횡을 다 외우려면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스타워즈의 열풍보다는 네. 마블의 열풍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영화 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스타워즈는 벌써 역사가 4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마블은 어찌됐건 역사가 이제 11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뭐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아이언맨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점점점 무거워지고 점점점 날개를 펼치면서 수많은 영화들이 따라붙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사이에 이렇게 압축 성장을 한 그런 어떤 거대한 시리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더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네. 열광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10년이라는 세월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마블 시리즈가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이유는 동시대의 문화적인 아이콘을 완전히 투입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워즈는 옛날 신화 같은 느낌이 있다면 마블의 영화는 지금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의 문화적 아이콘들 그대로 영화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재성 같은 것들이 어쩌면 마블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마블 영화들을 볼 때 양가적인 감정이 들어요. 하나는 볼 때마다 기본 재미를 보장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할리우드가 보여줄 수 있는 시각 효과에 첨단을 걷고 있기 때문에 새 영화가 나올 때마다 와 캡틴 마블은 어떻게 뽑혔을까? 엔드게임은 어떻게 끝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한 기대가 있죠. 또 한 가지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은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평준화되는 느낌들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새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전 본 영화들을 자꾸 떠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는데 마블이라고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고 그것 자체를 이제 영화에 계속 지속적으로 활력을 넣기 위해서 솔로 무비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오늘 블랙팬서 이 두 편의 영화를 갖고 왔는데요. 네, 일단 처음부터 이런 원대한 계획들을 다 갖고 지금까지 왔다면 정말 그것은 사실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을 네. 것이고요. 중간중간 아이디어를 넓히고 점점 세계관을 확장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마블에 가장 감탄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미 있었던 기존의 아이디어를 서로 연결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얘기하는 이 단일한 어떤 세계관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네. 거대한 편대를 만들었다는 게 제일 훌륭하지 않은가.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마치 댓글을 읽으면서 연재소설을 써나가는 것 같아요. 비유가 진짜. 네, 완전히 그걸 그대로 반영화해서 새로운 세계를 맞습니다.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동적인 부분들을 그런 안정감 있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이제 페이지를 따라서 나누지 않습니까? 단계를 1, 2, 3까지 지금 보통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단계에는 마블 페이지의 3단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3단계의 보통 시작이라고 말하는 게 시빌워고 끝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곧 나오게 될 엔드게임입니다. 궁금해 죽겠어요. 엔드게임 과연 결말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이 단계, 3단계가 올해 끝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4단계가 펼쳐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3단계를 약간 정리도 할 겸
또 3단계쯤 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과 피로감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마블 스스로가 여기다가 새롭게 어떻게 솔로 무비로 활력을 넣는가라는 부분인데 3단계에 나온 솔로 무비가 4편이 있었어요. 네. 이 2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이 네. 새로 들어갔었거든요. 네. 홈커밍이라는 작품이었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개봉하고 있는 바로 캡틴 마블이죠. 네. 캡틴 마블은 막 개봉했으니까 나중에 다루고 또 스파이더맨은 사실 이 마블 세계관 속으로 들어온 건 처음이지만 네. 독립된 더 유명한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살짝 빼놓으면 이 2편을 네. 다루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제가 스파이더맨도 따로 다룬 적도 있었고 있었죠. 네. 이 2편이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네. 마블의 현재라고 생각한다면 마블의 기술의 진화가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오, 보는 네.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픽 혹은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을 바로 동시대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어쩌면 이 2편이야말로 현재 기술을 그대로 집약한 그래픽적이든 아니면 어떤 CG라든지 이런 것들이든 그 모든 것들을 집약한 솔로 무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2편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떤 점이 있냐면 닥터 스트레인지의 장점이 블랙팬서의 단점입니다. 아,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블랙팬서의 장점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단점이에요.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네. 2편은 또 비교되는 측면이 있어서 같이 흥미롭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어쨌든 간에 뭐 좋건 싫건 간에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네. 아, 그 시대를 어떤 걸로 추억을 한다면 마블 영화들이 굉장히 중요한 추억거리가 될 것 같고요. 마블 영화와 동시대를 살면서 함께 자라난다는 것, 커간다는 것은 어쩌면 좋은 추억거리를 만드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네. 1분 브리핑. 네. 마블 영화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처음이 아이언맨이었잖아요. 네네. 마블 영화를 꿰뚫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언맨부터 지금까지 마블 영화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요소, 저는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유머. 네. 그리고 DC에 농담에 그게 없었죠. 그렇죠. DC에는 없는 네. 마블이 가지고 있는 유머의 세계를 어떻게 마블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가. 이 2편의 솔로 무비에서 마블의 농담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 문단의 유머하면 또 김중혁 작가시니까 그렇죠. 농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 글쎄 말이에요. 제목을 농담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간명하고도 네.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굴딱이라고 일단 나눠놨고요. 네, 침 나오는데요. 네. 네. 농담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네네. 농담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농담할 때 농담이 네. 아니라 그림 그릴 때. 네, 이 진하다, 네. 옅다, 네. 없다로 네. 구분을 해봤고요. 네. 농하다, 그러니까 농담을 세게 하는 분들이 왼쪽에 계시고요. 농담을 담백하게 하시는 분들이 가운데 계시고요. 농담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재밌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농담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악당들입니다. 아, 유머가 없으면 악당이 되는군요. 에릭 킬몬거, 캐실 리우스는 2편의 악당들이고요. 그러네요. 농담을 전혀 안 합니다. 정말 진지하신 분들이 악당이 되시고요. And all this death, just so I could kill you. 그리고 중간에 네. 나키아, 트찰라, 닥터 스트레인지가 한가운데 담을 담당하시는데 다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은 농담을 해도 담담하게 하시는 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약간 조연급들이 농담을 더 많이 합니다. 슈리라든지 은바쿠, 에브렐 로스, CIA 요원이 농담을 더 많이 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극 전체에 활기를 주는 역할을 농 쪽에서 하고 계시는 거고요. What's this? My mantra? The Wi-Fi password. We're not savages. 에이셔트 원 같은 경우는 닥터 스트레인지 처음 만났을 때 이 차에 뭘 넣은 거죠? 뭐 마약이라도 넣었나요? 라고 하니까 What did you just do to me? What's in that tea? Psilocybin? LSD? It's just tea. With a little honey. What just happened?
아주 은근한 네. 진한 유머를 보여주시고 네. 원 같은 경우에도 닥터 스트레인지와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한편으로는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떤 영화일까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러네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농의 세계로 가는 담의 세계에 있다가 농의 세계로 가는 역할을 닥터 스트레인지 맡고 있어가지고 이 영화 자체가 유머에 익숙해지고 유머가 느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네. 웡하고 얘기할 때 구박받거든요. 네. 농담을 못한다고. 그런 농담 웃어주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반부에 갈수록 웡을 웃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 스트레인지 박사가 농담을 못하다가 농담을 잘하게 되는 과정을 성장기를 그린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블의 세계에서 농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최초의 농담 성장 영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한번 이 영화를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이 두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농담 잘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는 캐릭터는 에이전트 원인가요? 에이전트 원이죠. 그러니까 크게 웃기진 않지만 은근한 유머 같은 게 있고 처음에 이제 그 무술을 가르쳐 줄 때도 이상한 농담을 하시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되게 웃긴 농담이었구나 알 수 있는 좀 유머 혹은 농담에서도 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담의 경제성에서도 탁월한 부분이 있지 그렇죠. 않을까. 네. 자, 이런 그 유머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두 편의 영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doesn't make any sense. Not everything does. And shape reality. We travel great distances in an instant. There's a strength to him. But is he ready? I can't do this. There is no other way. I've spent so many years hearing through time. 네, 먼저 닥터 스트레인지부터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뭔가 하고 싶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네. 시즌해 주시겠지? 감독님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이 닥터 스트레인지를 먼저 소개해드린다면 이제 솔로 무비라는 것은 뭐라고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어떤 새로운 수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가 기여한 가장 큰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뭔가 하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새로운 차원 하나를 새로 더했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법의 세계를 네. 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기존의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세계라고 말할 수 있고 정신의 세계, 마법의 세계 이런 것을 덧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블의 이 복잡한 얘기들을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설정상의 난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마블 멀티버스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초석을 마련한 작품처럼 저한테는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없었으면 엔드게임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고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에서도 그런 것을 심지어는 다음 작품의 제목인 엔드게임이란 말 자체를 닥터 스트레인지가 하게 되는데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다음 작품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일단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동양적인 어떤 분위기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게 깊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얄팍한 거고. 그리고 플롯 자체도 네. 신체를 네. 파손당한 누군가가 네. 사부를 만나가지고 그렇죠. 재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콩 영화에서 엄청나게 많이 너무 봤던 많죠. 이야기였죠. 하다못해 이제 킬빌 같은 영화에도 그런 그렇죠. 것이 등장하기도 네. 하고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같은 영화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세계로 어떤 인도자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엄청난 정신적인 스승을 만나게 되고 수련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팀을 이끄는 리더가 돼서 네. 결과적으로 이끌게 되었더라라는 얘기인데 플롯이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잘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맞아요. 더 원이 될 더 수 원. 있는 거야라는 얘기를 마치 여기서 거의 그대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휴먼 드라마처럼도 보여요. 굉장히 능력 있는 전문가인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기 능력을 믿고 있어서 오만한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아 사실은 내가 진짜 별게 아니구나라고 겸손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대표적으로 무슨 헨리 이야기 같은 영화들이 그럴 텐데 이 영화가 또 그런 휴먼 드라마의 플러스를 갖고 있죠. You'll die protecting this world.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슈퍼히어로는 물리적인 힘을 강조하잖아요. 파괴력이 강해야 되니까. 근데 이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정신의 힘이 가랑한 캐릭터이고
유심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신이 현실을 만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으로 인해서 영화 속에는 심지어 영혼끼리 싸우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과연 마블이 어디까지 진출하는 것인가 이 이야기. 마블의 맞자가 내용에 마법의 맞자를 쓴 게 아니라 불은요? 불교의 불자. 아, 마블. 오, 마법의 세계와 불교. 불교적인 세계를 합친 게 마블의 세계인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생각했어.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뛰어난 것 같아. 천재적인 게 네. 왜냐하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어떤 저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매혹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추상적인 역동성을 영화가 너무 잘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불꽃을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이렇게 천변만화하게 막 변하는 어떤 뭐 유리창의 모습이라든지 기둥의 모습 같은 걸 보게 되면 사실은 순수한 도형들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만들었잖아요. 세모라든지 사각형이라든지 삼각형 아니면 원 같은 것들인데 이걸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걸 어디서 시각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제가 볼 땐 마법진, 그게 그렇죠. 아니면 불교의 네. 만달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달라 같은 것들 보게 되거나 마법진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끌어왔다는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블이라고 하셔서 어디서 자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불닭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액션 때문인데요. 이 영화의 액션이 저는 디자인에서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액션을 할 때 마블 영화의 액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의 파워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파워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보여주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액션이고 또 하나는 리액션으로서의 어떤 배경이나 상대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쳤더니 상대가 이런 큰 타격을 입었대더라. 네. 이런 것들인데 헐크가 한 방 빵 치면은 한 명이 저기까지 날아가서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네. 네. 그러니까 빵 쳤다는 걸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날아갔다라는 것들로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영화를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들을 보면 예를 들면 맨 오브 스틸 같은 영화를 보시면 얼마나 이 힘이 슈퍼맨이 강하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건물 무너지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한번 집어던졌더니 건물이 무너지더라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영화들에서 건물은 일반적으로 무너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어떤 구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가 굉장히 뛰어난 점은 이 배경 자체가 액션으로 기능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부딪혀서 허물어지는 리액션의 구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모든 액션은 두 종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인물들끼리 벌이는 격투가 있고, 그 격투의 대상인 뒤에 있는 빌딩이라든지 수많은 뭐 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천변만화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인데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정신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도 가장 잘 맞는 그런 액션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이거 보는 내내 애셔의 그림이 떠올랐어요. 아, 애셔 그림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얽혀 있는 네네. 계단 같은 것들이 펜로지 있잖아요. 계단 같은 그게 어쩌면 시각적으로 구현돼가지고 어찌 보면 라인을 맞추자면 애셔의 액션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뭐 날아다니세요. 거의 네. 닥터 스트레인지세요.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이 연장선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액션들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영화에서 배경이 거의 유기체 같고 그 자체로 캐릭터 같은 느낌도 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상성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결과적으로는 정신이 만들어내는 어떤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너무 잘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캐릭터들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솔로 무비가 왜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네. 어벤져스라는 팀에 있으면 각각의 연합이 중요하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 중요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솔로 무비를 나왔을 때 이 캐릭터를 얼마나 재밌게 보여주느냐인데 그쵸. 이 사람 닥터 스트레인지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이 옆에 있는 웡이라든지 에이전트 웡 같은 사람들의 캐릭터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마블 영화를 보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착용하는 수트의 어떤 그 굉장한 성능이라든지 네. 아니면 등장하는 아이템들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레비테이션 망토, 뭐 아가모토의 눈 이런 것들 보면 그 소품들을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영화에서는 심지어는 그것들을 습득하면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굉장한 소품들이 나를 조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품이 주인을 결정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반지의 제왕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유머 농담 최고의 캐릭터를 제가 그 에이전트이 아니고 망토. 망토. 망토가 제일 웃겨.
네, 그 뭐 조금 전에 했던 말을 연장하자면 반지의 제왕을 보시게 되면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반지의 제왕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보통은 반지 같은 이런 성물을 얻으려고 가는 여행들을 다루는데 그 영화는 정반대로 반지를 파괴하러 가는 여행을 그렇죠. 다룬다는 것이 네. 굉장히 흥미롭고 또 한 가지는 반지 같은 걸 습득하면 나는 이제 정말 엄청난 뭐가 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되지만 그게 아니라 반지가 주인을 결정하는 그런 모티브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굉장히 예를 들면 열혈강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열혈강호에 등장하는 검이 검의 주인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제 소품들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그 자체로 캐릭터처럼 네. 등장되어 있는 것도 네. 재밌는 측면이죠. 여기에서 뭐 하나의 단어를 딱 떠올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버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로 평행 우주처럼 다른 세계가 또 있고 그 세계를 우리는 알 수 있을까? 과연 네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유일한 세계인가라는 질문을 여기서 해놓지 않았더라면 네. 어벤져스의 세계가 굉장히 협소해졌을 맞아요. 텐데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화였던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엑스맨 시리즈하고 비교를 해보면 엑스맨 시리즈에서 데이즈 오브 더 퓨처 페스트라는 작품이 나오고 나서 네.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엑스맨 시리즈에서 변주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타임슬립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리즈 전체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런 어떤 세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 이런 네. 추측을 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단점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화가 조악해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시나리오랑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동양의 신비주의 같은 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오리엔탈리즘의 혐의가 굉장히 짙기도 하고 네. 아주 저차원적으로 영화에서 사실은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조악한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납작하게 공식대로 만든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뭔가 하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결국 시간에 관한 영화이고 시간에 관한 슈퍼히어로지 않습니까? 시간에 관한 인류의 두 가지 태도를 영화 속에서 선악으로 구분을 해서 그 싸움으로 영화가 변주를 만들었다는 측면은 굉장히 흥미롭다는 거죠. 네.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런 중요한 테마일 텐데 평범한 인간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무한히 살고 싶다라는 욕망 그쵸, 같은 그쵸. 게 있죠. 네. 그러니까 평생 절대 죽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어쩌면 유한한 삶이 주는 맞아요. 쾌감 같은 게 어쩌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장점 같은 게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에인션트 1의 어떤 말로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어떤 장면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You want to go back to the delusion that you can control anything, even death, which no one can control. Not even the great Doctor Stephen Strange. Not even Dormammu. 지금 뭐 너무 정확하게 요약해 주신 것처럼 에인션트 1 같은 경우에 인간의 삶이 유의미한 것은 죽음을 끝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고 거기서 시간의 흐름 자체를 삶의 어떤 숙명적인 태도로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반대의 측면에 있는 사람이 바로 캐실리우스입니다. 캐실리우스는 시간을 악으로 본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시간의 끝에는 개체의 죽음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인간의 시간관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 앞에서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자기가 죽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캐실리우스의 태도가 있는 거죠. 닥터 스트레인지는 쉽게 얘기하면 시간에 대해서 캐실리우스의 태도로부터 시작해서 에인션트 1의 태도로 옮아가는 여정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에인션트 1에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 게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 에인션트 1은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 나도 시간을 초월할 줄 알았는데 그깟 눈을 보겠다고 네. 이 내 시간을 확장하고 느리다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인간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울 수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살고 싶어하는 마음 같은 것들은 아무리 초월한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각본이 갖고 있는 훌륭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수술할 때 보면 이 오만한 의사인 닥터 스트레인지가 사실은 수술할 때 다른 그 동료 의사가 수술하는 찬 손목시계가 굉장히 거슬려요. 그 손목시계 가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시간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정작 네팔에 가서 블랑베들한테 뺏기게 되는 것은 손목시계고 그 손목시계를 찾아다 준 사람은 바로 모르도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손목시계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가? 뒤를 보면 바로 이제 레이첼 맥아덤스가 자기 연인이 써준 말이 써 있죠. 시간이 지나면 사랑을 알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라는 건데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선 시간의 경과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시간에 관해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숙고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불교 같은 데서 보면 미망에 빠진 존재인데 어떻게 미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결국은 시간이 흘러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척 맨조니의 Feel So Good이라는 노래에 초반에. 발레 연도를 맞추는데 이제 77년 12월이냐, 78년 1월이냐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직선적 세계관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 직선적 세계를 가지고 있던 닥터 스트레인지가 사실은 불교적인 윤회적인 세계관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정체성을 혼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마블이 제일 활용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어떤 노래를 들으면 우리는 그 시기를 떠올리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싶어지네요. We are home. My son, what kind of king you are going to be? The revolution will not be. What happens now determines what happens. You will not be able to plug in, turn on, and cop out. Wakanda forever!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 We'll be live. 네, 이번에 소개드릴 작품 블랙팬서. 네. 아까 이거 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뭐 할 게 별로 없네. 이거 발톱밖에 할 게 없네. 와칸다 포레버 하세요. 이거? 네. 와칸다. 네. 네. 이 블랙팬서는 사실은 이제 이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영원히 어떤 기록이 남을 것 같은. 상 받은 거. 네, 상도 그렇고 흥행 기록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내용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얘기를 먼저 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아카데미 작품상 현재까지로서는 후보에 올랐던 역사상 최초의 슈퍼히어로 영화이고요. 그 얘기인즉슨 적어도 어떤 그 평가자들에게는 이 작품의 그 위치를 작품의 질로서 보증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네.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역사상 현재까지 북미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성공한 마블 영화예요. 흥행 기록으로.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흥행 3위인데 이 앞에 이 블랙팬서의 기록을 넘는 영화는 두 편밖에 없습니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그 두 번째가 아바타거든요. 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미국 기록인데 그럴 정도로 블랙팬서가 영화로서 거둔 어떤 그런 양적인 성공은 굉장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는 미국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영화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미국적인 영화. 슈퍼히어로 영화인데 이렇게 어떤 흑인들이 주연을 맡고 있고 여성의 역할이 큰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기다려왔구나를 그 흥행 성적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블 영화에서 이 블랙팬서에 차지하는 위치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한 영향력이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향후에도 계속 미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마블이 앞으로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 나갈 건지를 보여준 기념비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영화의 특히 이제 이야기적인 측면을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한 영화의 가치는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배우가 연기력이 뛰어나서 좋은 영화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에서 어떤 미적인 쾌감을 주는 영화들도 있을 수 있고 이야기가 굉장히 정교하면서도 어떤 사회 발전이나 변화에 부합해서 제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말하자면 블랙팬서는 이제 후자 쪽에 속하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블랙팬서가 나왔다는 건 앞으로 마블이 이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세계 속에서 결국 영화도 예술도 그 일부분으로 세계 안에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뀌어지는 세계관에 더군다나 그것이 바람직하게 바뀌어가는 세계관이라면 그것을 영화가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이야기 속에서 용이하고 오히려 세계에 또 좋은 기능을 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블랙팬서의 큰 위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마블의 영화를 동시대에서 함께 본다는 즐거움을 말씀드렸는데 네. 어쩌면 블랙팬서가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세계 정치 속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미국 사람들은 이 영화에 환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블랙팬서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압도적인 반응을 받고 있고 네. 그 외의 세계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한 반응을 받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고 한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인종에 관한 어떤 부분들은 약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은 그래도 어떤 단일 인종에 가까운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일단 한국 사회도 점점 다문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절대적으로 한국인의 비중이 높고 인종적으로도 단일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수많은 인종들이 멜팅팟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미국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재의 상황도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도 부산이 나오잖아요. 지금 제대로, 사투리. 진짜 지금 뭐 네이티브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블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장점을 좀 줄이더라도 단점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솔로 무비가 나올 때의 문제인데 네. 블랙팬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캡틴 마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영화의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편대로 엄청나게 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캐릭터가 들어가는데 이 캐릭터가 너무 강하게 개성이 돌출되면 융합하는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솔로 무비는 이 세계에서 최초로 이 캐릭터를 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캐릭터의 장점과 개성을 최대한 보이는 것보다는 이물감이 없도록 융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단점이 관리가 된 것처럼 보이고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런 솔로 무비들은 개성보다는 안정감을 더 중시해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트찰라도 유머를 막 하고 싶은데 그걸 죽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튀면 아이언맨하고 싸우게 될 테고 그러면 내가 안 될 테니까 유머를 줄여야지라는 게 이거는 이제 조연들에게 보여요, 트찰라한테.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잘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인종에 관한 문제, 흑인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흑인 슈퍼히어로 영화가 최초는 아니죠. 그렇죠. 이전에도 있었어요. 뭐 블레이드 같은 혹은 행콕도 네. 있었죠. 근데 기존 그런 영화들하고 달리 블랙팬서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큰데 왜냐하면 지금 마블 영화는 주류 중에 주류지 않습니까? 근데 주류 중에 주류인 영화의 새 어떤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거의 다 흑인들이지 않습니까? 감독도 흑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영화로 예를 들어서 이제 받은 아카데미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의상상도 받았어요. 근데 의상 감독도 흑인으로서 역사상 최초로 수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텝이나 만든 감독이나 영화에 출연한 사람들이 다 흑인일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이루어서 고유의 어떤 정체성과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 와칸다라는 국가를 상정하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의 흑인이라는 문제랑 그것을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형식과 영화 속의 내용 자체가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혹은 흑인들의 이야기들을 그 자체로 영화의 핵심으로 끌어들여서 만든 그것을 주류 중에 주류의 핵심에서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영화는 그 자료조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맞아요. 실제 마칸바 부족이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우간다나 르완다 같은 토속의 문화를 그대로 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민족 같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런 뭐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문화를 저렇게 새롭게 재해석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뭐 한국전을 다루고 있는데 극 중에 등장한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처럼 뭐 베트남 전통 의상으로 입고 나온다든지 옛날에 메시 같은 영화 그랬었죠. 네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성의한 그다음에 굉장히 미국 중심적이거나 백인 중심적인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이 영화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와칸다라는 가상의 국가를 다루고 있지만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자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언어 중에 하나인 코사어를 쓰고 있단 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예를 들면 남아공에 내가 만약에 흑인 관객이라면 이 영화를 보면서 코사어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사실은 한국에서 그 영화를 볼 때 반응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그리고 부분도 있죠. 한국어도 생각보다 제가 본 지금까지 할리우드 영화에서 본 한국어 중에서 제일 그럴싸해요. 소피아 아줌마 얼굴 보니 좋네요. 이 두 명은 누구야? 나이로 비해서는 친구들이 부자예요. 아이 고마워요. 아니 그 어도 그렇지만 네. 한국이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영화도 사실 드뭅니다. 그렇죠. 이전에 뭐 예를 들면 어벤져스 2에서 마포대교 나왔었고 그다음에 본 레거시에서도 한국이 나왔었죠. 네. 근데 이 영화에서 그 부산의 밤거리에서 카체이스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 것들. 부산 카체이스 씨는 정말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 그게 있다면 구비가 있다면 부산이 있다. 부산이 그 지형이 어쩌면 그걸 찍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잘 드러나서 부산 사람은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저는 액션이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영화에서 액션을 하면 슈퍼히어로의 액션들은 뭐가 뭔지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UFC 같은 격투기스러운 액션 같은 것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 캐릭터의 특성이 그렇죠. 네, 그 특성 같은 것들을 잘 살리고 있기 때문에 좁은 장소에 링 같은 장소에서 UFC 같은 경기를 하는 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성과 신화성을 굉장히 잘 융합을 한 액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제 블랙팬서를 보면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의의나 위치나 이런 데서 굉장히 확고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영화를 어떤 대형 오락 영화로 봤을 때 실망감 같은 거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액션 장면 중에 저는 기억나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장면은 폭포에서 싸우는 그런 맨몸 액션 대결 같은 건데 약간 제가 볼 때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죠. 검투사들끼리 싸우는 그런 것을 변형한 것처럼 보여요. 그 세트 디자인은 굉장히 좋습니다. 폭포를 이렇게 변형을 해서 마치 그 원형 경기장을 이제 자연에다 조정시킨 것 같은 그런 구조를 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 자체, 더군다나 이 영화가 이제 이런 영화를 볼 때 클라이맥스의 어떤 대형 액션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일단 액션 자체가 규모가 소규모인데다가 또 그다음에 극중에서 부족 사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액션이 사실은 슈퍼히어로 영화를 더군다나 새로운 어떤 솔로 무비를 봤을 때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결정적으로 이 영화의 액션에 대한 실망감은 이전에 11호에서 이미 블랙팬서를 우리가 봤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캡틴 마블이라는 캐릭터는 다른 어떤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우리가 미리 못 본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솔로 무비가 나왔잖아요. 근데 블랙팬서는 블랙팬서 이 독립된 이 솔로 무비가 나오기 전에 이미 11호라는 액션으로는 걸출한 영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블랙팬서가 잠깐 맛배기로 나왔는데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 무비로 나오면 얼마나 멋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솔로 무비 속에서 블랙팬서의 액션은 사실은 굉장히 맥빠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을 보이는 것도 충분히 수긍이 가고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건 아마 그 부산 액션 씬이 꽤 괜찮았잖아요. 네네. 부산에서 추격 장면이 갇혀 있어요. 괜찮았기 때문에 네. 그 장면을 보고 기대를 했던 사람이 네. 나중에 더 큰 액션을 기대했을 텐데 후반부 액션이 사실 부산 장면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국 팬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결론이 좀 이상하죠? 네, 아니 뭐 진짜로 그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뛰어난 액션은 부산에서의 카체이스 같은 느낌도 네. 있어요. 거기서 차량을 뭐 올라탄다든지 뭐 차량을 해체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서 재밌는 측면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I'm not going to make it. Keep going. 또 한 가지는 이제 와칸다의 모습인데 이게 저는 사실은 프로덕션 디자인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와칸다를 디자인했을 때 자연과 그다음에 첨단 문명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의 조화를 미술적으로 아주 뛰어나게 잘 묘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핵심 아이디어, 다시 말해서 그런 어떤 그 첨단 문명 사회이고 발달한 국가이고 또 비브라늄, 뭐 자원 부국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부족 연합체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왕을 뽑는 것이 말 그대로 계급장 떼고 1대1로 붙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포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설정들 같은 것은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허걱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명적으로 발전돼 있는 나라가 결국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1등? 이런 거잖아요. 네. 사실 그건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러니까 액션 영화의 어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설정인 건데 어쨌건 영화의 부분에서 보면 약간 걸리는 부분도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사실은 킬몬거였습니다. 악당이 너무 멋있어요. 어깨가? 네. 일단 배우도 연기를 너무 잘하고 있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 굉장히 강력한 자기의 신념을 말하는 그런 멋진 캐릭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역이 굉장히 돋보이는데 사실은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가장 인상적인 건 이 영화 밑그림이 보이죠.
이 영화는 사실은 주제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친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마틴 루터 킹이냐 아니면 말콤 X냐 이 두 가지 방법론을 놓고 네. 흑인 민권에 대한 두 입장이 부딪힌 게 60년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역사를 그대로 끌고 왔는데 실제로 말콤 X는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콤 X를 추종하는 어떤 그런 정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이 뭔가 바로 블랙팬서 당이에요. 이게 우연일 텐데 어찌됐건 블랙팬서 당이라는 그런 당도 60년대에 존재했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과격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이유도 어느 정도는 생각이 될 수 있잖아. 이 두 가지 입장을 맞세워서 결국 마틴 루터 킹의 상대적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이냐 아니면 폭력적인 방법이냐를 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항상 이걸 가지고 세계관이 나누잖아요. 간디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체게바라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영화에서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기존에 다뤘던 흑인을 다룬 이야기들은 상당수가 미국 내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편견의 희생이 되었던 흑인들의 이야기를 다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와칸다라는 흑인들의 고유의 국가 얘기를 다루면서 그 흑인들의 고유 국가는 자원부국이에요. 근데 자원부국이라는 것은 극중에 등장하는 비브라늄은 사실은 뭐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도 서구 열강에 의해서 침탈되었던 아프리카의 지하 자원들이 그들에 의해서 마구 어떤 식민지로서 반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도 마찬가지고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영국 박물관이 나오잖아요. 박물관이 나오는 이유는 영국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면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 유물들이 다 세계에서 자기들이 침략 전쟁에서 가져온 빼앗아온 유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유물도 있고. 에릭 킬몬가 거기서 발끈하죠. Also from Benin, 7th century. Nah. I beg your pardon. It was taken by British soldiers in Benin, but it's from Wakanda. And it's made out of vibranium.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브라늄은 그런 것에 대한 은유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흑인들에 대한 서국 제국주의 열강의 어떤 역사가 있고 그다음 미국의 흑인의 처지에 대한 사회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합치면서 이야기를 풀어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 블록버스터 영역에서 사실은 굉장히 잘 만든 이야기인 거죠. 네, 또 그 배경을 가지고 미국 현재 정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벽을 막아서 다른 부족들을 못 들어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잘 사는 자원들을 나눠서 다 함께 잘 살 것인가, 어느 쪽이냐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그 배경을 가지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의 결말까지 보시게 되면 네. 킬몽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와칸다라는 것은 고립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킬몽고의 의견은 어찌됐건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와칸다가 세계로 나가면서 사실상 영화가 1편이 끝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이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두드러진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 자, 두 편의 굉장히 화려한 영화 중에서 네. 어느 영화를 더 좋아하시나요? 자, 이제 이거냐, 이거냐 이제 이걸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으로 해주세요. 네. 네. 자, 네. 그래요, 블랙팬서. 블랙팬서가 말씀하신 뭐 약점도 굉장히 많고 좀 허술한 부분도 있지만 이야기로서 지금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 블랙팬서의 방향이 어쩌면 마블의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후반부에 일어난 어떤 사건과 뭐 선언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감명 깊었기 때문에 최고의 영화는 블랙팬서를 할 거고요. 네네. 최고의 장면은 네. 최고의 대사와 거의 일치한데요. 네. 이 대사입니다.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아,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도르마무 입장에서는 정말 거래하는데 내가 돈을 보내주고 싶어. 네. 거래하러 왔다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Dormammu, I've come to bargain. Dormammu, I've come to bargain. 근데 이게 전 너무 재밌는 장면인 게 인간의 유한한 시간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게 너무 재밌는 발상이고 약점이고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반전의 포인트 같은 것들이 이 영화의 후반부를 굉장히 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래를 하러 왔다. 이 장면이 최고의 대사이자 장면이었습니다. 네.
진짜 한번 보면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장면이죠. 두 편의 영화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저한테 좋아하는 영화, 블랙팬서는 저한테 좋아하고 싶은 영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두 편 중에 한 편을 고르라면 닥터 스트레인지를 고를 것 같아요. 일단 닥터 스트레인지는 액션이 장점이면서 이야기가 약점이고 블랙팬서는 이야기가 장점이면서 액션이 약점인데 아까 그 얘기했던 장점과 단점이 반대되는 바로 게 그런 그거군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골랐다고 영화에서는 블록버스터는 액션이 이야기보다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닥터 스트레인지 쪽에 더 끌린다는 뜻이고요.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 영화를 고르고 싶고 작품 속의 어떤 장면도 저도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고르고 싶은데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액션은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액션 장면들 여러 가지 고르고 싶은데 그중에서 이제 홍콩에서 벌어지는 클라이맥스 액션. 생텀에서 네. 이거 좋아하시죠, 그 장면? 너무 좋아하죠. 아까 조그 셔틀도 얘기하셨는데. 네, 말하자면 시간을 되돌리는 장면과 현재에서 싸우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 겹치면서 맞습니다. 한 3개의 레이어가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시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시각할 것인가, 심지어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스펙터클하게 관객에게 시각적인 쾌감을 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답을 준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은 이제 막 정방향으로 싸우고 있을 때 사람들은 역방향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주를 했는데 굉장히 멋진, 더군다나 이 영화에 아주 잘 들어맞는 그런 설정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른 장면 바로 앞 장면. 그렇네요. 거의 비슷한 장면을 뽑은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블 솔로 무비의 새로운 바람이라는 주제로 끝까지 고수하시군요. 불닭당. 네. 그 유행어가 되기도 했어요. 와칸다 포레버. 네. 인사법 그렇죠. 자체가. 네. 자, 지금 이렇게 두 편의 영화들을 여러분께 흥미롭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으로 돌아서 다시 해야 돼. 아무튼